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싫어하는 전기차. 네. 사실 전기차가 더 방송하기 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퍼 스펙을 얘기할 게 더 많아서 엔진차보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방송하기는 더 쾌적해요. 선호의 문제였다면서요? 네. 신형 SG2 니로의 네. 전동화 모델, 완전 전동화 모델인 니로 EV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뭐 eGMP, 즉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타고 나온 모델은 아니지만 네. 니로 자체가 어쨌든 친환경에 좀 특화된 모델이고 네. 또 가격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신형이요? 네, 신형이 좀 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하고 가격 비교도 좀 간략히 해드리고 네. 다른 전기차 모델들과 스펙 비교도 좀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랑 어스트림이 나왔는데 네. 각각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트림을 사면 좋을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현재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과 그리고 구형 니로와 니로 전기차와 스펙에 대해서 네. 곤잘로가 꼼꼼히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건 또 엄청 잘해요. 또. 아,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니로 EV, 뭐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구형 니로와 네. 스펙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이거 다해 이거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네. 배터리 용량이 64.8kWh입니다. 네. 비교군으로 아이오닉 5나 EV6를 들 수 있을 텐데 네. 스탠다드 모델, 아이오닉 5의 스탠다드 모델은 58kWh,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는 72.6kWh로 이 둘의 딱 그 사이에 정확하게 네네. 아이오닉 5보다는 6.8, 롱레인지보다는 7.8 작은 배터리 사이즈. 딱 중간이죠.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EV6랑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EV6 스탠다드랑도 차이가 6.8kWh 나는데 다만 EV6 롱레인지가 배터리 용량이 77.4죠. 네. 그래서 롱레인지랑은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왔냐면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401km.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네. 왜냐면 아이오닉 5가 몇 킬로였죠? 아이오닉 5 스탠다드가 336km에서 319km. 네, 사륜 구동이 좀 적게 가고, 네네네. 네, 그리고 롱레인지는 429km 그리고 390km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400km 받았으면 사실 구형이 뭐 배터리 사이즈도 비슷하고 모터 출력도 비슷했는데 네. 385km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형으로 오면서 무게도 줄이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효율화를 성공을 해서 주행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실주행거리는 당연히 더 나오겠죠? 네. 무게가 50kg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전비는 뭐 사실 전비보다 전기차에서는 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전비도 무난하게 5km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아쉬울 수 있는 점은 이게 사실 스펙만 보면 뭐 아이오닉 5 스탠다드랑 롱레인지 사이여서 괜찮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모터 파워도 150kW고 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네. 아이오닉 5 스탠다드보다 출력이 더 센 겁니다. 그쵸? EV6 스탠다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롱레인지보다는 당연히 약하고 네. 약하지만 또 롱레인지의 후륜구동 모델하고는 비교했을 때 10kW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워로 치면은 마력으로 치면 한 15마력 차이 나나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이게 보세요. 지금 주행거리도 잘 나왔고 모터 파워도 뭐 나쁘지 않고 전비 자체도 괜찮은데 네네. 진짜 아쉬울 수 있는 건 이게 eGMP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전기차 전용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초급속 충전이 불가합니다. 아.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롱레인지의 충전 시간이 뭐 18분 걸린다고 하잖아요. 초급속 충전으로 했을 네. 때. 네. 근데 니로는 충전 속도가 85 나오더라고요. 네. 차이 나네요, 확실히. 차이 나죠. 실제로는 뭐 70 후반대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네. 구형이 한 70 후반대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 면에선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네. 완속 주로 쓰실 분들, 뭐 심야에 충전하실 분들은 또 크게 상관없을 수 있고 그쵸, 그쵸. 장거리 좀 많이 뛰시는 분들은 확실히 eGMP 타고 나온 차들, 예를 들면 아이오닉 5나 EV6. 네, EV6 어스도 에어, 네네네. 네, 깡통도 뭐 가격은 사실 비슷하니까요. 네. 실내 공간은 근데 니로가 더 크지 않나? 그런가요?
관심제로. 자, 여하튼 이 정리는 곤잘로가 꼼꼼하게 해줬고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건 제가 하는 고문 제주가 부른다. 짧게 구형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요, 모터 파워 똑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주행 거리는 16km, 신형이 더 깁니다. 주행 가는 거리. 네. 충전 시간은 한 9분 짧아졌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개선이 있긴 네, 한가 봐요. 약간 개선이 있긴 한가 봐요. 네. 전비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신형 니로 전기차, 뭐 예전에야 EGMP 플랫폼 타고 나온 차들이 없었으니까, 없었죠. 뭐 코나랑 니로밖에 없었으니까 네. 니로가 사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쌌는데 네네. 차체 사이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니로의 인기가 더 높았단 말이죠. 그렇죠. 코나는 불도 났고요. 아, 그렇죠. 네, 불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깜 잊고 있었다. 네. 네. 뭐 이래저래 그때 당시에는 좀 뭔가 독보적인 국산 전기차에 해당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EV6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그쵸. 사실은 어렵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형 니로랑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사실상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곤잘로가 비교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네. 네, 오늘 정리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네, 그래서 구형과 신형 니로, 전기 모델, 전동화 모델 옵션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곤잘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깡통부터 보겠습니다. 신형 니로 깡통이 에어 등급 4,852만 원인데 비슷하게 맞춘 구형 니로 EV 깡통이 프레스티지였거든요. 여기에 ECM 하이패스를 넣었을 때 4,824만 원. 네, 지금은 사실 하이패스는 기본으로 신형에 들어가 있지만 ECM은 또 깡통에 없긴 합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둘 간의 가격 차이는 28만 원. 네, 되게 작은 거죠, 사실. 완전한 풀체인지인데 뭐 네네. 소개가 그대로라고 할지언정. 그렇죠. 풀옵션은 어떤가요? 구형 니로 EV의 풀업, 노블레스 트림으로 봤을 때 노블레스에 테크 넣고 썬루프 넣고 ECM 하이패스 넣으면 5,18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형 니로 EV에 어스 등급에 썬룸 넣고 하만카돈 스피커 넣고 드라이브 와이즈 넣으면 5,328만 원. 140만 원 더 비싼데 들어간 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렇죠. 네, 그래서 계기판도 완전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그쵸 10.5인치고 하체도 구형보다 제가 봤을 땐 더 좋아졌다고 여겨지고 드와 옵션이 더 다양해지고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구형하고 뭔가 사양을 유사하게 맞춰서 수평 비교를 하면 네, 가격 인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긴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이미 계약하실 분들 다 하셨을 것 같고 대부분 어스를 하셨을 것 같지만 네, 에어와 어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 가격이 개소세 3.5% 기준으로 에어가 4,852만 원, 어스는 그보다 282만 원 비싼 5,133만 원이고요. 여기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에어는 한 4,600선, 어스는 한 4,900 정도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아도 모르는데 네, 정확하진 않고 그냥 이 추정? 정도 될 거다라는 네. 거고요. 여기다가 당연히 뭐 각 지자체와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실구매가를 아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사전 계약이 3,000대 풀렸다는데 3,000대밖에 안 풀렸어요? 네, 오. 다 끝났겠지? 지금 끝나지 않았을까? 3,000대. 네. 자, 그래서 에어부터 살펴볼게요. 뭐 배터리 스펙이나 주행거리 같은 건 앞서서 곤잘로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엔 그냥 사양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노말 니로랑 비교했을 때 에어 트림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사실상 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이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즉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도 기본입니다. 또 전자식 변속 다이얼도 기본이에요. 오. 하이브리드 막대 기억하시죠? 네. 최고 트림에서만 SBW였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EPB 오토홀드도 기본이고 뭐 하이브리드답게 프로토 에어컨도 기본입니다. 인조 가죽 시트도 기본이고요. 1열 통풍과 1열 열선도 기본입니다. 다 했네요. 네, 여러분들이 필수라고 여기시는 통풍 기본. 오, 다 했다. 후석 에어벤트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윈드실드와 1열 옆유리,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히트펌프, 배터리 히팅 시스템 이런 거 전에는 원래 다 옵션이었는데 네, 예전 맞습니다. 전기차에서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그쵸. 하이패스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휠도 17인치가 기본이에요. 어... 하브는 16인치가 기본이었잖아. 네 맞습니다. 에어 깡통 사서 네. 보조금 이빠이 이빨 땡겨야죠. 네. 네. 최대한 받으면 3천? 괜찮은데요? 네, 그냥 니로 살 바에. 그니까요. 근데 문제는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일단 주행거리도 사실 400km면 실생활에서 20%부터 80% 쓴다고 치면 네. 280km는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출퇴근 용도로 쓰거나 하면 네, 한 250km는 타는 거니까. 이거 오늘 오픈런 했어야 됐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보다 EV6랑 비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니로 하브를 살려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보다는. 일단 환경이 또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아, 전기차는 충전 사실 환경이, 충전 환경이 받쳐줘야 돼서. 네네. 그래서 뭐 에어에다가 드와만 넣고 뽑아도 아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하지만 뭐 여기다가 또 이제 후석 관련 옵션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에어벤트 말고는. 열선 같은 건 없죠. 네, 뭐 팔걸이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컴포트에 묶여 있는데 이게 95만 원이나 하고. 그리고 이 신형 니로의 장점이 V2L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쵸. 전기 쫙쫙 뽑아 쓰는 거. 네, 킥보드 충전하고 하는 전자레인지 돌리고. 네. 다 해야죠. 뭐. 안마의자 충전도 하고. 그쵸. 네. 선풍기 돌리고. 네. 그게 또 하이테크 80만 원. 에어에서는 또 옵션이에요. 이게 전자동 테일게이트, 전자동 트렁크랑 묶여 있어요. 하이테크 안 넣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네요. 왜냐면 전자동 트렁크까지 있으니까. 그쵸. 일단 80만 원 깔아야겠다. 스타일이야 포기한다 쳐도. 네네네. 뭐 이런 스타일도 것들. 없구나.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테크랑 컴포트 넣고 스타일 넣고 어쩌고 하면 그럴 거면 어스가 낫다는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아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어 깡통 사시게요? V2L 안 넣으세요? 이거 후석에 열선도 없는데요? 그러면 80만 원, 95만 원 하이테크랑 컴포트 넣으셔야 돼요. 스타일 이거 괜찮으세요? 못생겼는데? 약간 이런. 아니 전기차 그래도 보조금 전에 가격이 5천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스를 보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동화 모델은 스타일에 휠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인치가 기본이고 스타일을 넣으면 18인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니로 전기차는 무조건 17인치. 하나로. 네, 휠 디자인이 예쁘진 않죠. 돌려막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기아가 하고 싶은 말이 에어에다가 옵션 조금 넣으실 거면 어스로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스가 에어보다 282만 원 비싸잖아요. 네. 근데 에어에서 옵션인 스타일 70만 원, 하이테크 80만 원, 컴포트 95만 원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 240만 원어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40만 원으로 좁혀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하이브리드도 그랬었는데요. 네. 에어에는 그러니까 풀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트림에는 ECM 미러가 되지 않는 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요? 어스로 올라와야만 ECM 미러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40만 원 더 내는데 ECM밖에 안 줘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죠. 네. 여기다가 더 주는 게 에어로타입 와이퍼. 좋은 거 주네. 네, 3만 원. 네. 메탈 페달과 메탈 풋레스트, 그리고 메탈 문턱, 메탈 도어 스커프. 메탈 장식들. 네, 이것도 한 3만 원. 마지막으로 후석 승객 알림과 러기지 네트. 러기지 네트 한 8,000원. 네, 이런 식으로 뭐 어스로 유도를 하는 건데 여기다가 또 차이가 에어는 내장재가 차콜이나 라이트 그레이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새롭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어스를 하면 대시보드를 푸른빛으로. 시트 색깔은 차콜인데 대시보드 더 멋있게. 예쁘겠다. 벤틀리처럼. 벤틀리요? 네. 니로에서 벤틀리 감성을. 네, 그 페트롤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어스에다 페트롤 넣으면은 독보적이겠네요. 네, 뭐 예쁘긴 하겠다. 네, 곤잘로의 생각이고요. 네. 저는 동의가 좀 근데 창문 내리면 저 어스다. 야, 침 튀지 마. 어스다, 어스. 페트롤. 뭐 지구라고? 자, 그리고 또 어스로 유도하는 정책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리모컨으로. 옵션인데 그 옵션이 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네. 또 썬루프. 에어는 안 돼요? 또 에어는 안 됩니다. 캐스퍼 생각해보세요. 깡통 트림에서도 썬루프 선택되는데 네네네. 네, 니로는 안 되고요. 또 썬루프에 LED 실내 등을 묶어놓은 그지 같은 짓을 하고 있죠.
네, 선루프를 넣지 않으면 누런 벌브 타입 실내등인데 이거 뭐 애프터마켓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하시지만 그렇죠. 순정 LED 실내등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렇죠.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자 그리고 알파룩 엣지팩 네, 외장 C필러에 그 가니쉬 색깔 바꾸는 거 네네. 또 어스만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하네요. 기본 장비만으로 어스로 유도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네. 선택 옵션으로 이거 넣고 싶으면 어스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고 등급인 어스를 살지라도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드와가 그러니까 후측방 관련 옵션들이 선택 옵션으로 운영된다는 거. 아 어스를 살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넣으려면 드와를 넣으세요. 아 혼자 못 넣는 거예요? 네, 혼자 못 넣는 거고요. 또 뭐 스마트 커넥트야 뭐 그렇다 치고 스타일 하이테크 컴포트는 들어있고요. 하만 카돈도 옵션이고 HUD도 옵션으로 넣으셔야만 합니다. 네, 이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거. 어스에도 넣을 게 많겠네요. 그래서 어스를 사더라도 보조금 받고 어쩌고 해서 한 3,500에 샀어요. 네. 그냥 러프하게 한 3,500에 샀다고 쳐도 여기다가 선택 옵션 넣고 하면 거의 4,000 가까이 또 아주 싼 차는 아니구나 확실히. EV6로 갈 것 같다. 대부분. 또 충전 환경 이제 완속이 별로 없으면 약간 좀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전이랑 사정이 좀 다르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뭐 표에 보면은 100kW 급속 충전으로 70% 채우는데 45분 걸린다는데 네. 사실 이 정도면 또 나쁘지 않은 속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전기차 충전하면서 45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더라고 또. 왜냐면 이거 다 채울 게 아니라 네. 한 20분만 충전해도 그쵸. 한 40%는 찬다는 거잖아요. 절반은 차니까. 그래도 급속이 좀 네, 초급속이랑 급속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 eGMP 플랫폼을 타고 나온 차를 선택하면 네네네. 해소될 문제이고요. 차 고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네. 차콜이나 페트롤 인테리어를 고르면 크래시 패드, 즉 대시보드랑 도어 센터 트림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가는데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을 하면 그 패드 프린트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가 선택이잖아요. 컴포트에 묶여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내가 에어를 샀어요. 네. 내장재를 라이트 그레이를 했어요. 네네. 근데 컴포트를 넣지 않아서 인조 가죽으로 나오면 투톤이고 컴포트를 넣어서 가죽 시트로 나오면 원톤으로 모노톤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들. 컬러 또 차이를 뒀네요. 컴포트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티가 나긴 하겠다. 컴포트 하시고 인조 가죽이 근데 나쁘진 않더라고. 괜찮았어요. 바이오 인조. 구형에 비하면. 네. 구형은 진짜 변일 같았는데. 얘도 뭐 아이페달 모드, 원페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적용이 돼 있고 프렁크가 아주 작게 종이 가방 말고 종이 가방을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이 신형 니로 전기차를 보면서 든 생각이 네. 기름차 베이스의 전기차에는 약간 힘을 빼는 느낌이 들어요. 아예 전기차는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 전기차는 차들. 전용 플랫폼으로 가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닌가? 근데 GV70 보면 또 그러네요. GV70은 또 안 그런데. EG80은 약간 좀 애매한데 GV70 전기차는 그러네요. 걔는 또 왜 그렇지? 모르겠다. 내 피셜입니다. 니로는 그러니까 니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환경차 전용으로 포지셔닝돼서 나왔던 차잖아요. 맞습니다. 성격이 네. 애매해진 거죠. 애매해진 것 전기차 같아요. 영역에서 네. 곤잘로라면 EV6 스탠다드,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니로 전기 뭐 살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니로를 살 것 같아요. 스탠다드로 비교하면 니로로 갈 것 같아요. 주행거리 때문에? 아니다. 저는 EV6 스탠다드로 가겠습니다. 왜요? 초급속 충전 때문에. 근데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짧아도 조금만 꽂으면 바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차로 가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취향 차이가 갈릴 수도 있겠고. 어차피 저희 집은 지금 충전 환경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초급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EV6. 근데 또 충전기 따라서 충전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예요. 주유기는 다 똑같잖아요. 그게 막 봐라. 고장 나 있고 그래 가면. 그러니까 충전 이거 다 되는데 안 빼고. 맞아. 근데 저는 EV6보다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가 좋습니다. 나도 디자인이 아이오닉 5가 좀 배터리가 작고 해도 EV6는 확실히 좀 뒷자리가 협소하긴 하더라고. 트렁크도 어쨌든. 좀 고민 많겠네요. 이거 사실 분들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는 빨리 나오는 거 사시지 않을까요? 다 넣고 다 넣고 나오는 거 산다. 네. 그렇죠. 그게 답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리하면 구형 니로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양 개선이 또 아니 제가 안 좋점한데 짱바장 선생님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핵심이에요. 네. 이거 만약에 산다면 저 안 사요. 아니 전기차밖에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전기차밖에 없고. 그럼 내연기관. 전동 킥보드 탈게요. 싱싱이를 사야겠다. 아, 네. 저도 사실 아이오닉 5가 제일 끌립니다. 네. 스탠다드로. 주행거리 짧더라도 롱레. 롱레를 사지 않을까요 결국? 아이오닉 5 롱레. 그쵸, 롱레. 아이오닉 5 N을 사겠죠. 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뭐야 안 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전기차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